안녕하세요. 다파 뉴스 최윤혜입니다. 국방기술로 성공 창업에 도전하라.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제2회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의 하이라이트. 치열했던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발된 8개 팀의 2차 본선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4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201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차 본선 발표와 시상식이 개최됐는데요.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그동안 폐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국방기술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고 개방된 국방기술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창업경진대회는 그동안 무기체계에만 활용됐던 국방기술을 민수 분야에 접목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업 창업 아이템 발굴을 통해 다양한 민수 사업화 사례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수 아이템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회인데요.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96건의 작품이 접수돼 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응모한 참가자가 요청 시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가 기술 도우미 역할을 하는 등 작품의 성숙도를 높여 대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한 본선 진출팀에게는 본선 준비를 위한 워크숍과 기술 멘토 지원, 시제 제작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본선 준비와 창업의 성공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민간과의 공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 수준의 기술이나 국방에 특화된 기술, 민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기술은 기술 인큐베이팅을 통해 성숙시키고 민간에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도 이러한 노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본선 1차를 거쳐 20개 팀에서 선정된 입상 대상 우수 아이템 8개 팀이 2차 본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2차 본선은 학생부와 일반부 각 4개 작품이 최종 선발됐고 일반의 공개 발표회로 진행됐습니다. 드디어 발표된 그 영광의 수상자들, 제2회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의 학생부 대상은 한동대학교 가젤팀의 무릎 재활 모니터링 기기가 차지했습니다. 저희 기술은 먼저 국방부 특허는 이제 목발 없이 환부를 보호하면서 무릎 이하의 손상받은 환자가 걸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기존 국방부 특허에 저희는 EMG 센서와 AHRS 센서라는 그 두 가지 센서를 가지고 무릎의 재활 환자의 재활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저희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젤팀은 국방기술인 무릎 굽힘이 가능한 착용식 다리 지지 장치 기술을 활용해 재활치료간 환자가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치를 제안했는데요. 향후 자가 재활 분야, 의료 진단 분야와 실버 의료 분야, 헬스 운동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일반부 대상은 주식회사 그룹네트워크스의 동적 패킷 패턴 확정이 가능한 DPI 엔진, 국방기술인 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패킷 분석 장치 및 방법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새로운 악성 코드의 등장이나 보안 정보 유출 발생 시 이에 해당하는 패킷 패턴을 추가 삭제할 수 있고 운영 중 중단 없이 동적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처 가능한 네트워크 기밀 방지 장치라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어차피 개발해야 될 거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리 개발하고 특허까지 다 내놔서 이게 특허를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대회에 출전을 했고요. 그냥 좀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상까지 받게 된 것 같아요. 본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총 8,400만 원의 창업지원금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 우대,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벤처 입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 우대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통해 창업과 사업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민수 분야 창업에 국방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년 개최될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융합적 발상이 촉진돼 국가기술력 제고와 민수산업 발전,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국방유격 목록 분야의 발전은 무기체계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업체의 방산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올해에도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목록 분야 품질 개선에 대해 토론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0월 28일 대전시청 강당에서 계약관리본부 주관으로 국방규격 목록 업무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군과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분야뿐 아니라 한국조달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민간연구소와 일반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요. 매년 국방규격과 목록 업무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국방규격 목록 업무 발전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도 국방규격과 목록 업무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군과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무기 품질 문제 발생, 군수품 시험 성적서 위조, 방산 비리 수사로 국민의 방산 분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력 증강 및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방 규격 목록 분야에서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세미나는 소요군, 방산업체와 관련 연구기관 등 규격 목록 관계자들이 모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안 토론 및 정보 공유를 통하여 상호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충남대학교 길병옥 교수의 국방규격 제도 개선을 통한 무기체계 품질 확보 방안을 시작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군수품 신뢰도 증진을 위한 기술자료 관리 방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민간규격을 활용한 국방규격 질적관리 향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부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국방표준종합발전대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교육과 개선 사항이 홍보됐으며 참석자들과 국방규격 목록 업무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목록 분야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협조 체계를 강화해 규격 목록 업무의 품질 개선에 앞장서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인데요. 국방규격 목록 품질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던 2015년 국방규격 목록 업무 발전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수한 무기체계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이 해소돼 세계 방산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품질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종합군수지원 업무 교류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15년 종합군수지원 업무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기체계 수명주 기간 소요되는 운용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한 종합군수지원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종합군수지원 각 분야 주제 발표자들은 지원 장비 표준화를 통한 군수지원 능력 확대 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9회째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많은 IRS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내둔 것이 저희 한국의 그러한 국방 분야, IRS 분야의 발전이 되어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술지원센터 이혜종 소령은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 조정 절차에 따른 개선 방향 발표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종합군수지원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종합군수지원 업무발전 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방종합군수지원 분야 업무 수행 능력이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답하 단신입니다. 권은희 국회의원실과 방위사업청이 미래국방과학기술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역할을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국방과학기술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창원시험장에서 화생방 분야 미래전력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화생방 전력발전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이 무인항공기 안전증진과 인증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군항공기 인증 협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방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5개의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째,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 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역으로 임용한 방위사업 감독관을 신설해 방사청장 직속으로 사전 검증을 담당하게 되고요. 둘째, 방위사업청에 감사 2 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감사 인력을 확충하고 감사 담당관별 전담 사업 분야를 지정해 감사의 내실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방사청의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장군 및 대령의 경우 방사청에 보임된 이후에는 연령이나 근속, 계급 정년시까지 방사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고요. 넷째, 방사청 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체 등에 대해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법의 무역대리점의 등록, 중개수수료 신고,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등 무기 중개상 관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 36대가 내년부터 도입된다는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에 위치한 보잉사에서 아파치 가디언 출고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 10.1톤, 최고 순항속도 시속 261km의 아파치 가디언은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아파치 둥보 블록 3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아파치 가디언은 주야간 전촌 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현존하는 최고의 공격 헬기로 꼽히는데요. 18대로 구성된 아파치 가디언 1개 대대가 한 번 출격할 경우 적의 전차 최대 288대까지 파괴 가능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아파치 가디언이 내년 육군에 도입되면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공격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고 전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한국형 항공기 개발 사업단이 연내 출범한다는 기사인데요. 사업단 규모는 70에서 80명 규모로 사업단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출범하는 이 사업단은 KF-X 기술 개발 등 모든 진행 과정을 진두지휘하게 되는데요. 개발 사업단이 출범하게 되면 KF-X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행정자치부와 사업단 출범에 따른 예산 및 인적 구성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방위사업 용어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 다파 용어사전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전문 용어는 바로 ILS. 앞서 2015년 ILS 업무발전 세미나가 진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ILS라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죠. ILS는 종합군수지원, 무기체계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소요 요청 때부터 설계와 개발, 획득, 운영 및 폐기 때까지의 제반 군수 지원 요소를 종합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종합이란 의미는 무기체계의 설계, 개발, 획득 과정에서의 군수 지원 업무를 주장비 획득 업무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관리함으로써 군수 지원의 적시성을 보장함은 물론 군수 지원 요소별 업무를 기능적으로 종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개청 이후 6회 공군으로 분리되어 있던 종합군수지원 개발 조직을 통합하면서 ILS 과학화, 정량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ILS 분석 장비실을 설치, 운영해 운영 유지 단계의 예산과 정비 인력 절감 효과를 달성하고 있고요. 매년 종합군수지원 업무발전 세미나를 개최해 ILS 업무 유관자들과 운용 유지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무기체계의 개발을 보장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종합군수지원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되는 ILS 정책,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내년에도 한 단계 성장한 종합군수지원 관리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모습, 이번 다파뉴스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열린 행정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는 방위사업청의 힘찬 발걸음 항상 응원합니다.